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되어서,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의 어떤 인생에 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이제 소중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앞서 들으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서 전집, 김은선 선생님의 하서 선생님의 그 문집에 있는 한시 작품들을 문화 콘텐츠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친 아이디어 몇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서 선생의 유산이 더 잘 확산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네, 앞서 계속 많은 제 발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16세기 지치주의를 표방한 가장 대표적인 호남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이기도 하신 하서 김인우 선생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좀 그 유명한, 가장 그리고 또 영향력이 높은 평가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우암 송시열의 신도비명에 적혀져 있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국조의 인물, 우리 조선의 인물은 도학, 절이, 문장에 있어서 완비된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있다. 완비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서 선생님을 굉장히 상찬하는 그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 출처를 살펴보면 그 조정에 계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조정에 계실 때는 경세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낙향하신 후에는 산림에서 학문에 몰두하면서 어떤 성리학 연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대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앞서 계속 살펴보셨다시피 그 정조 때 이제 문묘에 종사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국가적으로 공백받게 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서 김은여 선생님께서 성리학자서 너무 명성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시기도 한데, 호남을 대표하는 굉장히 그 호남 가단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시인이시기도 한데 그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좀 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은 콘텐츠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서 선생님의 어떤 시가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를, 하서 선생의 한시를 지역의 문화자원, 지역의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과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하서 선생의 역사적인, 특히 문학적인 위상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대중에게 그런 그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그 선생님의, 하서 선생의 어떤 그 인생 시기를 따라가면서 인생 시기마다 하나하나 많은 어떤 문화 유적을 남겨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역정을 따라가면서 남아있는 문화 자원, 우리가 활용 가능한 문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해보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년기와 이제 수학기로 잡았는데요. 출생은 이제 전라도 장성 맥동리에 출생을 하셨고, 동네에서 당연히 신동 천재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5세, 6세 즈음에 당연히 한문 정도는 당연히 떼셨고요. 그 5원 절구, 7원 절구를 시를 지어낼 수 있는 대단히 이름난 신동 천재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그 뭐 전라도 관찰사라거나 그 유명한 학자분들이 하서 선생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에 하서 선생을 만나고서 그 장래를 굉장히 기특해하는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세자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김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 중 대표적인 분들과 그리고 시인으로 대표적인 분들, 그러니까 김한국, 최상두 그리고 총수에게서 수학을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되시고 19세에 서울에 올라가서 성균관 유학을 하시는데 성균관 101장, 이건 성균관 시험이라기보다는 101장 같은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대제학이었던 용제 이양에게 칭찬을 받는 일화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세 젊으신 나이에 사마시 합격을 하시겠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어떤 그 주적을 보시면 이거는 영조 때 그려진 그 장성부 지도가 되겠는데 요 밑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피람이라고 보이시는 게 이제 피람선 있는 그 부분이고요. 실제 위치는 한 이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이제 태어나신 것으로 네,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준 선생에게서 굉장히 뭐 기특한 그 칭찬이 장례를 총망받는 그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 붓을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때 선물 받았던 붓을 잘 보관하고 계셨는지 쓰지 않으셨는지 아직까지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선생님이 쓰신 초서로 쓴 초천자가 지금 그 책이나 판각이 남아 있습니다. 20대 즈음에 저술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초천자 판각문이 이제 피람서원의 장판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사를 하십니다. 네. 1540년에 별시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하셔서 아마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숙되는 기관이 이제 승문원이기 때문에 승문원에서 관직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글을 잘 쓰고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관직 부서가 홍문관 아니겠습니까? 홍문관에서 계속 이제 승진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자시강원, 그러니까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을 되면서 그 동궁이었던 인종의 어떤 지위를 입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중종 마렵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기묘 명연들, 아직 신원되지 못했던 기묘 명연들의 신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35세쯤에는 그 당시에 어떤 대윤 소윤의 어떤 정치적인 파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홍문관직을 사직을 하고 부모님의 어떤 봉양을 위해서 사직을 청하고 옥과 현감, 지금 이제 곡성이죠. 거기에 현감을 제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인종이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승하를 하시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쓰신 그 글이 이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그 승하하시고도 한참 뒤에 쓴 글이기는 합니다만은 유소사라는 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그 인종의 기일에 뒷산인 난산에 올라서 밤새 통곡했다는 일화가 남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활로에 대한 어떤 길을 체념을 하고 향촌에 응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아이고. 관련된 것으로는 이 그림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마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나중에 그 대과에도 같이 합격한 친구들이 그 몇 명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시도 합격을 하고 같이 이제 대과까지 합격한 친구들끼리 개를 맺어요. 개를 맺은 장면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호당 수계더라 그래서 사가 독서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홍무관 관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학문에 이제 공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가 독서라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사가 독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참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뭐 이황도 계시고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하서 선생은 그 저기 사가 독서 때는 아니고 그 옥당 옥계 현감일 때 잠깐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과의 지우라고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인종이 하서 선생에게 내려준 당시 세자였던 인종이 하서 선생님이 내려준 묵죽도라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림은 이제 인종이 그렸던 것을 그 그림 원본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이게 판각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판각한 것이.
판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재화시는 이제 그 하서 선생님이 쓰신 것이고요. 그리고 인종이 승하하시고 나서 난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며 매년 이제 기일마다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돌과 그 난산 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낙향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향을 하시고 나서 을사사화 그리고 뭐 양재 벽서 사건 그리고 정미사화 등 그 조정 중앙 정계가 계속 이제 파란이 이어져서 그 사이에 이제 명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하서 선생님한테 계속 벼슬이 주어집니다. 올라와서 벼슬하라. 소환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수된 벼슬을 모두 사양하시고 올라가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장성에 계시다가 한 39세에 순창 저맘천으로 부모님까지 모시고 이주를 했던 걸 보면은 좀 오래 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순창 그 저맘천으로 이주를 해서 훈몽제라는 그 학당을 열어서 강학과 학업에 몰두하는 시기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뭔가 하서 선생의 어떤 학문적인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 선생의 좀 성리학 저술 중에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천명도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창에서 살고 계실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2년 반 정도 순창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40살 즈음에는 장성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 시기에 이제 하서 선생의 중요한 성리학 저술들이 저술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 뭐 주역 관상편, 서명 사천도 등 이런 것들을 저술하시고 호남 지방의 도학을 선도한 어떤 면모가 여기저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실제 저술 자체는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이게 호남 가단의 제가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점이 꼭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연 속의 정치를 평담한 어떤 시풍으로 구현한 한시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셨습니다. 순창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어암자병, 그리고 담양 소세원의 소세원 48형, 그리고 담양 명양정의 명양정 30형 정도가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하셔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51살에 정월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을사년 이후, 그러니까 명종이 즉위하기 전, 그러니까 인종이 별세하신 그 시점 이후의 관작은 내 그 기록에 쓰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순창 옛날 지도인데요. 요 정도 요 부근인 것 같아요. 요 부근에 굉장히 이제 첩첩산중, 산 좋고 물 좋고 이 아주 깊은 산골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은 복원된 터입니다만은 그 훈몽제, 지금 복원되어 있는 순창에 있는 훈몽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지어져 있고요. 실제 그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성리학적인 학문적인 공부를 굉장히 침잠하며 하시면서 요 가장 유명한 결과물 중에 하나인 하서 선생 천명도가 이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는 담양 소세원, 여기는 담양 명양정, 이런 데서 벗들과 교유하시고 자연을 논의시면서 아름다운 한시 작품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자, 그다음 서거 이후에 또 추승 작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제향하는 사우는 이제 옥가현의 영귀사, 수순창의 화산선 어엄사, 그리고 장성의 피람서원. 이제 피람서원이 세워지고 나서는 하서 선생님의 어떤 학통이라던가 이런 것이 피람서원을 통해서 계속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오미 추중 같은 것도 현종 때 문정에서 이제 정조 때는 문묘 배양과 함께 문정 그리고 영의정 추정되는 과정을 방금 확인하셨고요. 앞선 발표를 통해 확인하셨고요. 문집 역시 여러 번 간행이 됩니다. 선생이 1560년에 돌아가셨는데 1568년에 문집 초간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문집이 초간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중간 그리고 3간이 되는데 특히 중간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한 그
그 편찬 출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후손뿐만 아니라 후손 5세손인 김시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서인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박세채, 송시열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김수왕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문집 편찬을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삼간 같은 경우에는 정조 때 문묘병 이후에 다시 그 문집을 편찬하는 명령이 있고 나서 이제 순조 때 완성이 된 판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번역본의 저본은 다 삼간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박세채 행장, 그 송시열의 신도비명이 아까 확인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도학, 절이, 문장을 완비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문묘 종사에도 연결이 되면서 성학의 정통을 계승한 선비와 스승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인물로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원된 이제 피람서원 전경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그 선생님 발표하실 때 보셨던 문묘 종양 교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8책으로 남아 있는 하서 전집 3간본의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성 선생님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문화자원과 결합한 서성 선생님의 어떤 한시 작품을 지역 문화자원과 결합해서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 고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활용할 만한 어떤 한시들을 찾다 보니까 역시 이제 지역 명소들 담양의 소세원 그리고 순창 훈몽제, 장성의 피람서원 정도를 이제 골라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골라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담양 소세원부터 보시면 제가 부제를 하서 선생의 시선을 쫓아가는 원림 감상이라고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세원은 그 담양군 소재 내 한국의 대표적인 원림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입니다. 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원림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으셨고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의 그 원림, 그 정자, 정원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한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특히 소세원 같은 경우에는 소세원의 주인인 양산보가 가게의 친우이면서도 사돈인 아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주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분 다 김효사와 이후에 양산보 같은 경우에는 김효사와 이후에 그리고 하서 선생님도 정치 현실의 어떤 염증을 느끼고 현실을 떠난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좀 막역한 어떤 의기 투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세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신 하서 선생이 한 번 가면은 몇 달씩 있다가 오시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전설에 따르면은 소세원의 물고기가 선생을 알아봤다더라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는 곳이 이 담양 소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의 공간 그리고 주변 승경을 대상으로 한 시를 매우 많이 남기셨고요. 78수 정도의 시를 남기셨고 그중에 대표적인 연작시가 이 소세원 48형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조 때 소세원 실기라는 그 책에 소세원도라고 해서 소세원의 지도 같은 것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지금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상당해 보시면 그 소세원 48형의 제목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고 옆에 보시면 송시열이 글씨를 썼다라는 기록이 좀 남아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근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소세원 건물을 보시면 1, 2, 3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3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소세원도에 따르면 정자만 한 8개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현존하지 않는 건물이 많고 또 풍광 역시 좀 변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소세원 48형 그리고 이 소세원도 같은 경우는 하서 선생이 인식한 소세원의 공간적인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소세원 48형 중에 하나인 작품 하나 가져왔는데요. 뭔가 세속되게 단절된 청명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맑고 깨끗함이 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물 하나하나에
많은 애정을 담아서 시를 읽고 계시거든요. 서세원 48형을 읽어보면. 그래서 공간과 결합해서 어떤 소세원이라는 또 그 작품과 함께 그 풍광을 감상을 한다면 작품 그리고 그 소세원이라는 장소 모두 어떤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하서 선생의 시와 결합된 소세양 풍광과 하서 선생의 시를 결합한 어떤 큐레이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실제 풍광에 기술을 써서 어떤 그 가상현실을 입히는 이미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포켓몬고라는 배경 풍광은 현실이고요.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상으로 띄워놓는 것이고요. 실제로 응용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서대문인데 서대문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대문은 빈 공간에 서대문은 건물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그 핸드폰 안 화면에서는 이 서대문이 보이는 방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과거의 경물이라던가 뭐 작중에 묘사된 풍광이라던가 이런 것을 디지털로 시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문자의 흥미와 어떤 그 상상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훈봉제는 그냥 발표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더 중요한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람선은 보겠습니다. 피람선. 네, 이제 김인우 사서 선생님 사후 숙모의 활동 일환으로 이제 고향 장성에 건립된 대표적인 사서 선생을 귀향자로 삼고 있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종 때 그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 전라도 유일의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지역적 의미에서 전 이 그 피람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의 기능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제향 그리고 강학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요 두 개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피람선에서 뭐 백일장 같은 것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떤 이러저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하서 선생과 피람선의 이해를 제고하는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람선에 하서선에 관련된 유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민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는 역시 인종이 하사했다는 그 묵죽도와 관련된 제화시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 하서 선생과 피람선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또 고민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요게 뭐냐면은 어디 갔어? 네,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그 테마파크라고 애들 놀이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가 돼 있냐면은 그 놀이공원 곳곳에 어떤 스팟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면 자기가 거기를 체크 포인트처럼 체크를 하고 그걸 게임처럼 수집해가는 아이템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서원에 있는 어떤 유적 유물과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원 곳곳에 이렇게 핸드폰을 찍으면 스캔해서 볼 수 있는 QR코드 같은 것을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요거를 학생들이 QR코드를 찍으면 만약에 이제 뭐 그 장판각 이런 데서 거기에 찍으면 거기 관련된 혹은 뭐 동우사 그 서원이 아니라 그 위패를 모신 사당 거기를 스캔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뭐 내용이 뜬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게임 형식으로 좀 흥미롭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쭉 돌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피람선에 박물관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싹 정리를 하면 친구들의 어떤 학습과 관심과 이해도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사진을
엎어놓은 것은 제가 서원 같은 데 방문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당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서원에서 그 지향자를 제향하는 공간이 사당이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보통 대부분 특정한 기간이 아니면 그 제한 공간은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스캔에서 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뭐 비주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런 방문자들의 아쉬운 마음이 조금 달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당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의 미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지적 유산들이 굉장히 많다. 하선 선생이 남아있는 유산들이 굉장히 많고 후인들의 역할이란 이것을 역시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배치하고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선 전집 소재의 작품들 그리고 문화유산을 결합한 어떤 실효성 있는 문화 콘텐츠의 탐색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된다라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밝히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